안녕하십니까. 6주점 문제풀이 OX 기출지문 확인학습을 통해서 어떤 걸 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은 유치권 특징 중에 하나죠.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죠. 약정을 통해서는 성립하지는 않고요. 다만 법정자가 들어가는 것들은 웬만하면 강행 규정이죠. 예컨대 법정지상권, 포기특약 못하죠. 또 건물전세권의 법정갱신 역시 강행 규정입니다. 그러나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지만 포기특약은 유효합니다. 유치권의 첫 번째 특징이죠. 또 유치권은 우선변제권이 없고 물상대의성이 없죠. 따라서 유치권이 없고 물상대의성이 없고 또 추구표가 없죠. 물권적 처권이 인정되지 않죠. 이런 것들이 유치권의 특징이다. 자, 2번은 유치권 성립이 되려면 요건 중에 하나가 뭐예요?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 즉 물건과 채권 사이에 결련성, 결련관계가 있을 것. 이게 유치권 성립 요건 중에 하나죠. 여기서 결련성, 결련관계가 없어서 유치권 인정 안 되는 거. 키워드를 기억하자 그랬죠. 보증금 안 된다 그랬죠. 권리금 안 된다 그랬죠. 부속물 매매대금 안 된다 그랬고요. 건축 자재대금 안 된다 그랬어요. 또 계약명의 신탁에서 신탁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안 된다 그랬고요.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안 된다 그랬죠. 6개는 기억해달라. 근데 이번에 뭐가 보여요? 권리금이 보이죠. 유치권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되죠. 1번은 틀렸고 유치권 주장할 수 없다. 옳은 질문이 되겠죠. 3번 채무자의 변제로 채권이 소멸하면 말소 등기하자라도 저당권을 소멸한다. 이런 걸 뭐라 그러죠? 담보물권의 부종성이라고 하죠. 갑이 담보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은행이 저당권 등기를 해놨다. 갑이 돈을 갚았다. 말소 등기 없이 저당권 소멸. 그래서 동시이행의 해명권 가면 어때요? 변제와 담보권 말소는 동시행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나오죠. 변제하는 순간 담보권은 그냥 소멸하는 거예요. 그런 성질을 뭐라 한다? 부종성. 부종성. 4번 저당권 효력은 저당 목적물의 부합물 종물에도 미치죠. 자, 첫째, 임의 규정이죠. 따라서 당사자가 저당권 설정 계약 당시 부합물 종물에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 약정할 수 있죠. 두 번째, 이 부합물 종물은 저당권 설정 전후를 묻지 않습니다. 부합의 원인도 법률행위냐 법률 규정이냐 이런 거 묻지 않는다 그랬죠. 부합물과 해서는 건물 증축 기억하자 그랬죠. 기존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 효력은 증축 부분에도 미친다. 종물은 종된 권리 기억해야 한다 그랬죠.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 효력은 건물 소유를 위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치고 전유 부분에 설정된 저당권 효력은 대지 사용권에도 미친다. 그런 것들이 기억나야 되죠. 그런데 토지 위의 건물 보존 등기된 수목의 집단인 임목,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미분리 과실, 농작물, 미채구 광물 이런 것들은 토지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왜? 토지의 부합물도 아니고 종물도 아니니까. 따라서 4번 저당권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에 미침으로 여기까지 맞는데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이거는 토지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지요. 별도로 독립한 부동산이 되기 때문에. 5번 토지 저당권자 일괄경매권. 건물이 없는 나대지에 저당권이 먼저 설정이 되고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제3자가 건물을 축조했지만 설정자에게 소유권이 귀속이 되어 있거나 이럴 때 토지 저당권자는 토지만 경매할 수도 있고 건물까지 일괄 경매할 수도 있죠. 결국 토지 저당권자의 토지 건물 일괄 경매권이 인정이 되려면 토지의 저당권 설정 후에 건물이 지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건물이 토지에 대한 저당권 설정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다면 이때는 일괄 경매 문제가 아니고요. 법정 지상권의 문제가 됩니다. 6번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저당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지요. 또 저당물에 대해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사람은 변제권 및 구상권이죠. 또 비용에 대해서 우선 상환받을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의 지위라고 해서
보호를 하고 있었죠. 7번 저당권이 침해가 됐을 때 저당권도 물권이니까 물권적 청권 인정이 되죠. 그런데 반환 청권 인정이 안 된다고 그랬죠. 지역권이나 저당권자는 둘 다 지역권 저당권 둘 다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반환 청권 인정이 안 됩니다. 방해 제거하고 방해 예방 청권만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틀린 지문이 되겠죠. 8번 확정된 채권액이 최고액을 초과한다. 근저당권이죠. 최고액이 1억. 확정된 채권액이 1억 3천. 채무자는 다 갚아라. 그러나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는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근저당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죠. 물상보증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채무자는 최고액만 변제하고는 말소를 청구할 수 없지만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는 최고액만 변제하고 말소를 청구할 수 있죠. 9번 유상과 무상을 구별하는 이유가 있었죠. 유상에만 매매 규정이 적용이 되고요. 따라서 유상에만 담보 책임이 적용이 되죠. 반면에 쌍무 편무를 구별하는 이유는 쌍무 계약에만 동시항변권과 위험 부담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구별한다는 그랬죠. 그래서 쌍무 편무를 구별하는 이유, 쌍무에만 동시항변권 위험 부담이 적용된다. 쌍동이 이렇게 기억하죠. 유상 계약에만 담보 책임이 적용된다. 유담 이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9번 틀렸죠. 유상 무상을 구별하는 이유는 유상 계약이 하나요. 동시 이행의 한변권이 아니라 담보 책임 적용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해야 되죠. 10번 청약의 상대방이 청약에 대해서 승낙을 거절했지만 청약의 상대방이 청약에 대해서 승낙을 거절했지만 기간 내에 생각을 바꿔서 승낙을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보세요. 청약의 상대방이 청약에 대해서 거절해버렸어요. 그러면 이 청약은 효력이 상실된 거예요. 청약은 더 이상 없어요. 따라서 기간 내에 생각을 바꿔 승낙을 했잖아요. 이게 새 청약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만으로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청약자가 다시 승낙을 해야 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11번 건축공사에 대한 대가로 임야사용권을 부여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임야사용권이 원시적 불능이야. 그럼 뭐예요? 원시적 불능이잖아요. 따라서 계약은 무효가 되고요. 다만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가에 문제가 생기죠.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 바로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원시적 불능이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옳은 지문이 되겠죠. 12번 자 동시행 관계가 성립했을 때 조심해야 될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건 아주 잘 나오죠. 매도인의 채무가 이행불능이 돼요. 그럼 뭘로 바뀌어요?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어요. 이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근데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을의 채무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갑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와 을의 채무는 여전히 무슨 관계? 여전히 동시행관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동시행관계에 있는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으로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었다. 이 손해배상 채무는 원래 갑의 채무의 변형물이잖아요. 따라서 을이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을의 반대 채무와 여전히 동시 이행관계가 됩니다. 13번 일방의 이행제공으로 수령지체 빠지한 상대방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세요. 갑이요. 이행을 제공하면서 대금을 청구했어요. 을은 이행을 해야 되잖아요. 항변권 행사 못 하잖아요. 이행을 해야 되잖아요. 안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지체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을의 항변권이 소멸하는 건 아니라 그랬죠. 이유는 그 후 갑이 이행 제공을 중단한 채
재청구를 하면 지치에 빠졌던 을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따라서 을의 항변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그게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갑의 이행제형으로 지치에 빠진 을 항변권이 소멸하는 건 아니니까 그 후 갑이 이행을 중단한 채 청구하게 되면 지치에 빠졌던 을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지문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치권부터 동시 이행 항변권까지 6주차 문제 풀이했던 것들 중에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8월 달에는 접수도 해야 되고요. 마음이 급해집니다. 다만 마음이 급하다고 해서 바늘에다 바늘 허리에다 실 꿰서 못하죠. 그러니까 급할수록 돌아가란 말이 있죠. 돌아갈 필요는 없지만 그대로 왔던 길을 그대로 가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급하더라도 예복습 건너뛰지 마시고 지금부터도 늦지 않았으니까 진도표에 맞춰서 철저하게 예복습 해주시면 충분히 우리 100일 안 남은 이 시점에도 얼마든지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지치지 마시고요. 건강 유의하시고요. 꾸준히 계획대로 공부를 계속 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